집은 낮은 숨으로 문을 열었다. 올해 반복된 명절의 몸짓이 다시 펼쳐질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길을 택할지 모두가 조심스레 살핀다. 진행의 목소리는 서두에서 못을 박는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익숙한 순서를 바꿔보려는 시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래서 서두는 주장보다 관찰에 가깝다. 행주는 드물게 쉬고 식탁보의 주름은 천천히 펴지고 냉장고 안쪽에는 꼭 필요한 것만 적은 메모가 붙어 있다. 사소한 장면들이 차례로 나열되지만 그 사소함이 곧 변화의 조짐으로 읽힌다. 식탁 위 그릇은 비어 있어도 괜찮고 빈 접시의 여백은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된다. 그때 현관 틈으로 얇은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온다. 잘 꾸며진 상을 자랑하듯 보여주는 화려한 그림, 그리고 모서리에 적힌 짧은 문장. 그 문장은 직접 명령하지 않지만 보는 이에게 자연스레 비교를 떠올리게 한다. 칭찬처럼 포장된 권유는 가장 예민한 순간을 파고든다. 누군가는 농담으로 넘기려 하고 누군가는 사소하다며 테이블 모서리로 밀어두려 하지만 말보다 앞서 퍼지는 마음의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는다. 종이를 바구니로 옮겼는데도 방의 중심엔 여전히 얇은 선이 그어져 있는 듯하다. 그 선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지켜야 할 형식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갈라놓는다. 정적이 길어지자 짧은 문장들이 오간다. 누군가는 준비를 서두르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굳이 예전처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쉬자는 제안은 반가우면서도 무섭다. 비우면 모자랄까 두렵고 줄이면 소홀해질까 걱정된다. 그래서 목소리마다 조심스러운 주저가 섞인다. 이때 조용하던 이가 천천히 고백을 꺼낸다. 자신에게 명절은 늘 누군가의 수고를 중심에 둔 날이었다고, 그 수고가 고마움과 피로를 동시에 남겼다고.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접어두었던 다짐도 함께 내놓는다. 크게 뒤집기보다 방향을 바꾸고 싶었다고. 순서를 섞고 자리를 섞고 말을 낮추고 가짓수를 덜어본다면 어쩌면 모두가 더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고백은 비난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방 안의 속도가 느려졌다. 리모컨의 소리는 낮아지고 칼이 도마를 치는 간격이 넓어지고 불 앞의 몸짓은 자주 뒤돌아보았다. 도움은 지시가 아니라 눈치로 오갔다. 잔은 먼저 내밀어졌고 접시는 비워둔 채 미소가 얹혔다. 말의 모서리가 둥그러지자 사람들의 표정도 둥그러졌다. 처음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는 사실이 더 불편했지만 곧 그 불편함이 새로운 질서의 빈칸임을 알아챘다. 빈칸은 누구의 탓도 묻지 않는다. 빈칸은 묻는 대신 초대한다. 그 초대에 각자의 속도로 응답이 돌아왔다. 결국 전단은 중심에서 밀려나 바구니로 들어갔고 비교라는 단어는 문 밖 공기에 희석되었다. 남은 것은 서로의 얼굴이었다. 상의 크기를 키우려는 대신 앉아있는 시간을 지키자는 합의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떠올랐다. 누군가는 아직 미심쩍고 누군가는 벌써 안도했지만 둘 사이의 간격을 메워준 것은 한 줄의 태도였다. 먼저 상을 차리지 말고 먼저 마음을 차리자. 그 한 줄이 방의 높이를 낮추고 말의 톤을 낮추고 기대의 크기를 낮추었다. 낮아진 것들 사이로 한결 편한 숨이 오갔다. 첫째 장은 그렇게 끝난다. 드라마틱한 결론 대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를 남긴 채 집안의 디테일도 서사의 일부가 된다. 거실의 쿠션은 예전보다 덜 눌려 있고 테이블 유리는 유난히 깨끗하다.
늘 초대장을 대신하던 과일 껍질에 물결 무늬가 보이지 않는다. 부엌의 불은 새지 않게 유지되고 칼날은 서둘러 반짝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알림음을 무시하고 누군가는 시계를 뒤집어 놓는다. 오늘은 외부의 시간이 아니라 내부의 호흡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생긴다. 이런 풍경 속에서 진행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돌려준다. 우리는 전통을 말할 때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을 말할 때 전통을 앞세우지 않는가? 그 순서를 바꾸면 표정은 달라지고 말은 느려지고 손끝은 덜 떨릴 수 있지 않을까? 갈등의 모양도 선명하게 그려진다. 말보다 먼저 오는 눈치, 농담으로 포장된 지적, 침묵으로 완성되는 압박. 그러나 이번에는 줄타기의 끝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다. 서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차례로 확인할 뿐이다. 한 사람의 어깨에 쌓인 반복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다른 사람의 기다림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그 두께와 길이를 나눌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확인이 끝나자 방은 조금 가벼워진다. 전단이 여전히 바구니에서 살짝 보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종이는 종이로 남고 기준은 안쪽에서 새롭게 세워진다. 이 장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새로운 중심이 조용히 자리 잡는다. 오늘의 이름은 여전히 같지만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상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문장이 구호가 아닌 태도로 스미는 과정. 누군가는 속으로만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작은 몸짓으로 드러내지만 어느 쪽이든 방의 기호는 서서히 맞춰진다. 문고리 너머로 바람이 한 번 더 드나든다. 바람은 묻지 않지만 묻지 않는 방식으로 대답을 끌어낸다.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내일의 반복을 가볍게 만들 것임을 직감한다. 끝으로 첫째 장은 작은 선언을 남긴다. 오늘의 중심은 상이 아니라 사람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의 숨을 먼저 헤아리는 일, 그리고 변화가 크지 않아도 좋다는 확신. 우리는 비교의 종이를 바구니에 치워두었고 말의 꼭지점을 둥글게 다듬었고 손의 순서를 새로 섞었다. 소란은 줄었고 대신 조용한 합의가 생겼다. 이 합의는 문장으로 길게 적지 않아도 된다. 누구든 기억할 수 있는 짧은 태도면 충분하다. 먼저 마음을 차리고 먼저 쉬게 하고 먼저 미안해하지 않게 하는 태도. 그렇게 첫째 장은 다음 장을 부른다. 이제 방법을 한 줄씩 꺼낼 차례라고. 다음 장은 그 태도를 생활의 방법으로 바꾸는 과정을 세밀히 보여준다. 작은 선택이 길을 바꾸는지 증명한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천천히 꾸준히 오늘의 합의를 내일의 습관으로 옮긴다. 먼저 자리가 바뀐다. 늘 벽을 등지던 이는 창가로, 늘 문가에 서 있던 이는 안쪽으로, 늘 모서리를 붙잡던 손은 중앙으로 온다. 자리가 바뀌니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니 말의 높낮이가 고르게 맞춰진다. 높낮이가 맞춰지자 부탁은 명령으로 오해되지 않는다. 이어서 순서가 바뀐다. 늘 늦게 앉던 이가 먼저 앉고 먼저 앉던 이는 늦게 앉는다. 앉고 서는 리듬이 섞이자 부엌과 거실의 경계가 흐려진다. 흐려진 경계는 설명 없이도 도움을 불러온다. 도움은 말이 아니라 기척으로 시작되어 손끝에서 완성된다. 상차림은 화려함보다 호흡을 기준으로 삼는다. 반짝이는 그릇의 가짓수보다 같은 자리에서 나누는 시간이 우선이 된다. 덜어냄은 결핍이 아니라 여유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여유가 생기자 먼저 보이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얼굴이다. 언어의 규칙도 손본다.
비교형 문장은 제안형 문장으로 바뀌고 단정은 질문으로 바뀌고 지시는 요청으로 바뀐다. 문장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기억이 새로 쌓인다. 기억이 새로 쌓일수록 다음 만남의 표정은 부드러워진다. 도움의 방식은 눈치가 이끈다. 먼저 치우는 대신 먼저 들어주고 먼저 움직이는 대신 먼저 앉아준다. 들어주는 일은 일손만 덜어주지 않는다. 말의 무게를 반으로 가른다. 무게가 가벼워지자 표정이 풀리고 표정이 풀리자 웃음이 잦아진다. 잦아진 웃음은 소음이 아니라 박자가 된다. 기대의 크기도 조정한다. 거창한 약속을 늘어놓기보다 작고 확실한 변화를 선택한다. 오늘은 그중 한 가지만 지키고 다음 만남에서 또 한 가지를 더한다. 작은 약속이 모이면 풍경이 달라진다. 쉼의 권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표시된다. 먼저 쉬라는 눈짓, 지금은 서 있어 달라는 손짓, 나중에 도와달라는 미소. 사물들도 말한다. 현관의 신발은 순서를 섞자고, 행주는 잠시 쉬어도 된다고, 리모컨은 소리를 낮추자고, 냉장고 안쪽의 메모는 다음 만남을 가볍게 적어두자고. 그렇게 비교의 전단은 소거되고 사람의 표정이 중심이 된다. 밤이 내려와도 집의 호흡은 잔잔하다. 누구도 크게 이기거나 지지 않았고 각자의 쟁반에 담긴 일이 조금씩 나뉘어 옮겨졌다. 옮겨진 것들은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마지막은 고백이 아니라 제안으로 남는다. 누군가의 수고를 가볍게 만드는 말, 누군가의 쉼을 먼저 허락하는 눈빛, 누군가의 서운함을 흩어지게 하는 손짓. 이 셋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조용히 퍼진다. 전통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변화는 그 전통을 다치지 않게 쓰는 방법이라는 깨달음이 여운으로 남는다. 그래서 다음 약속은 길게 적지 않는다. 기억하기 쉬운 짧은 합의만 남긴다. 먼저 앉기, 먼저 웃기, 먼저 쉬기, 먼저 묻기, 먼저 멈추기. 상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이 제자리를 얻자 집은 집답게 숨을 쉬고 만남은 만남답게 가벼워진다. 긴 호흡으로 보면 이것이야말로 오래가는 법이다. 화려함 대신 균형을 택하고 경쟁 대신 배려를 택하며 비교 대신 이해를 택하는 법이다. 둘째 장은 또한 넓은 풍경을 덧붙인다. 다른 집들도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다는 사실, 각자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실감. 어떤 집은 상차림을 간소화했고 어떤 집은 외부의 손길을 빌려 부담을 나눴다. 어떤 집은 만남의 날짜를 유연하게 조정했고 어떤 집은 서로 머무는 곳에서 연결만 나누었다. 연결의 방식이 달라져도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확인이 뒤따랐다. 오히려 형식을 가볍게 할수록 서로의 말이 또렷해지는 역설도 있었다. 이 흐름을 바라보며 진행의 목소리는 말한다. 전통은 남길 것을 남기는 기술, 변화는 버릴 것을 버리는 기술이라고. 둘은 원래 대립하지 않는다. 둘 사이에 있는 문을 언제 여닫을지 결정하는 감각이 중요할 뿐이라고. 그래서 이 장은 실패의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둔다. 서투르게 바꾸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뜻밖의 서운함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때 꾸중으로 되돌리지 않고 연습으로 돌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 연습은 반복을 전제로 한다. 오늘은 자리만 바꾸고 다음에는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는 말을 바꿔볼 수 있다. 작은 단계를 거듭할수록 합의는 단단해진다. 합의가 단단해지면 규칙은 짧아진다. 짧아진 규칙은 외우기 쉬워서 실천도 쉬워진다. 결말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다.
상의 크기를 키우지 않아도 마음의 자리는 넉넉해질 수 있다는 사실, 비교가 사라지자 눈치가 배려로 바뀐다는 사실, 누구의 수고도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게 이름 없는 고마움이 조용히 쌓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 장면에서 집은 집답게 숨을 쉬고 사람은 사람답게 앉는다. 누군가는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세우고 누군가는 그 옆에 작은 틈을 남긴다. 그 틈은 다음 만남의 자리표다. 기약을 길게 잡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의 시간을 먼저 헤아리는 집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다시 모인다. 다시 모였을 때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서두르지 않는 만남은 천천히 깊어지고 깊어진 만남은 오래 간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거창한 교훈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태도다. 먼저 마음을 차리고 먼저 쉬게 하고 먼저 미안해하지 않게 하는 태도. 그 태도가 반복되면 집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균형을 찾은 집은 다음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서로를 더 오래 바라본다. 오래 바라보면 닮고 닮으면 다툼은 쉽게 시작되지 않는다. 그래서 둘째 장은 조용한 문장 하나로 닫힌다. 오늘의 중심은 상이 아니라 우리였다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집은 다음에도 편안하다. 문 앞의 숨이 가벼워진다. 오늘도 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